2026년 1월 극장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천사로 등장하는 코미디부터 한소의 전종서의 범죄 엔터테인먼트, 권상우의 첫사랑 로맨스, 칸 영화제를 뜨겁게 달궜던 충격의 문제작까지. 블록버스터와 예술 영화가 동시에 쏟아지는 1월, 여러분의 지갑과 시간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새해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월 7일 가장 먼저 만나볼 영화는 굿 포춘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 성공 공식이 너무 뻔해서 웃음이 나요. 존 윅이 천사가 된다는 한 문장으로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가 영리한 건 자기가 뭘 팔아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실제 할리우드에서 살아있는 성자로 통하는 키아누 리브스의 이미지를 메타적으로 이용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관객과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팬들이 붙여준 별명을 실제 배역으로 가져와서 관객들이 이미 웃을 준비를 하게 만드니까요. 내용은 초짜 천사 가브리엘이 노숙하는 엔잡러와 금수저 투자자의 삶을 바꿔버리다 사고치고 인간으로 강등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겉으론 낄낄거리는 코미디지만 그 속엔 현대 자본주의의 씁쓸한 계급 문제를 담고 있어요. 천사가 아무리 오지랖을 떨어도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주 냉소적으로 하지만 유쾌하게 꼬집습니다. 아지즈 안사리 감독 특유의 세련된 유머가 키아누 리브스의 어눌한 테드 시절 감성과 만나서 아주 묘한 시너지를 냅니다. 러닝타임 98분 부담 없죠?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이거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네라는 묵직한 질문 하나를 가슴에 남기게 될 겁니다. 단순히 뇌를 비우는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민낯을 유머라는 포장지로 잘 감싼 영리한 작품이에요. 새해 첫 주 가볍게 시작하고 싶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1순위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키아누의 이 파격적인 변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1월 7일 같은 날 개봉하는 한국 영화 피렌체입니다.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 한국 극장가에서 흥행 성적표만 놓고 보면 고전할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번 달의 숨은 보석으로 꼭 소개해드려야 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20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김민종 배우가 무보수 출연까지 하며 올인한 작품인데 설정은 심플합니다. 권고사직 후 무기력에 빠진 중년 남자가 젊은 시절의 열정이 남아있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떠나 과거의 인연 유정을 만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영화의 핵심은 말하지 않는 얼굴에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이 영화에 열광하며 할리우드 영화제 3관왕을 안겨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정의 과잉을 싹 걷어낸 절제의 미학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관객들은 주인공이 울고불고하며 내면을 대사로 시원하게 쏟아내는 걸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걸 거부합니다. 대신 김민종의 표정, 걷는 방식, 창밖을 바라보는 정적 속에 모든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프랑스 예술 영화의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예지원 배우와의 케미 역시 자극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공유하는 어른들의 성찰로 그려집니다. 솔직히 대중적인 재미나 빠른 전개를 찾는 분들께는 지루한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운 블록버스터 사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돌아보고 싶은 분들께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흥행 숫자가 영화의 가치를 전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작품 1월의 가장 정적인 전율 피렌체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느린 영화가 주는 힘을 믿으시나요? 안 봐도 본 것 같은 영화. 1월 14일 개봉 하트맨입니다. 사실 권상우와 최연섭 감독 이 둘의 조합은 이제 한국 코미디 영화계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히트맨 시리즈로 이미 500만 관객의 배꼽을 잡았던 그들이 이번엔 총 대신 하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리메이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원작인 아르헨티나 영화 노키즈의 탄탄한 서사를 최연섭 감독 특유의 한국식 유머 코드와 슬랩스틱으로 어떻게 재조립했을지가 이 영화의 핵심 관전 포인트거든요. 특히 권상우라는 배우는 자신의 근육질이고 터프한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웃음을 유발하는 데 독보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이번엔 첫사랑 문채원 앞에서 쩔쩔매는 하트맨으로 변신해 그 부조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문채원 배우는 모든 남자의 기억 속에 박제된 미화된 첫사랑의 전형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며 관객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영리한 전략을 취하죠. 조연인 박지환, 피오의 감초 연기까지 더해진 걸 보면 이 영화의 웃음 타율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된 셈입니다. 물론 전작들처럼 화끈한 액션 카타르시스는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적 확장은 가족이나 연인 등 더 넓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보는 이 영화의 진짜 승부수는 원작의 아이를 싫어하는 여자라는 다소 파격적인 설정을 우리 정서에 얼마나 거부감 없이 그러면서도 유쾌하게 녹여냈느냐입니다. 신선함보다는 아는 맛의 무서움을 무기로 새해 첫 흥행 안타를 노리는 하트맨, 복잡한 고민 없이 기분 좋게 웃고 싶은 분들께는 1월 중 가장 실패 없는 안전한 베팅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또 하나의 대작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끝이 없는 스칼렛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호소다 마모루가 드디어 신카이 마코토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호소다 감독하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늑대 아이처럼 일상 속에 판타지가 스며든 따뜻한 이야기를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왕녀 스칼렛의 처절한 여정을 그린 다크 판타지 대서사시를 들고 왔거든요.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톤의 변화입니다. 감독이 4년의 공백기 동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요. 아시다 마나와 야쿠쇼 코지 같은 일본의 보물 같은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감정의 무게감을 짐작게 하죠. 특히 죽은 자의 나라라는 과도기적 세계관 설정은 호소다 감독 필모그래피 중 가장 기괴하면서도 웅장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핵심은 증오라는 파괴적인 감정을 어떻게 호소다 마모루 특유의 성장과 치유라는 철학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케일이 너무 커지고 서사가 복잡해지다 보면 우리가 사랑했던 호소다 감독 전작들의 그 섬세한 인간적 유대감이 자칫 웅장한 배경 속에 묻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베니스와 토론토 영화제에서 이미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한계를 넘었다는 극찬을 받은 만큼 시각적 청각적 쾌감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CGV 단독 개봉을 선택했다는 건 이 영화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가 아닌 반드시 거대한 스크린과 압도적인 사운드로 감상해야 할 체험형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장이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1월 14일은 무조건 극장으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1월 라인업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니 사실상 용광로 같은 작품이죠. 바로 한소희 전종서 주연의 프로젝트 Y입니다. 이 영화는 캐스팅 소식만으로도 이미 2026년 상반기 최고 화제작으로 등극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 톱 배우의 만남 때문만은 아닙니다. 80억 금괴 탈출하는 하이스트 무비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영화가 여성 느와르라는 장르를 어떻게 재정의하려 하는지 그 야심이 읽히기 때문입니다. 줄거리는 심플합니다. 화려한 도시 밑바닥에서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던 미성과 도경이 80억 금괴를 훔치며 벌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분석해야 할 포인트는 이황 감독의 존재입니다.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감독은 인물을 예쁘게 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 밑바닥의 비참함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긁어내는 감독이죠. 그런 감독이 지금 가장 아이코닉한 두 여배우를 만났다는 건 대중이 기대하는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감독이 추구하는 지독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자 모험수입니다. 한소희와 전종서 이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도 영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이 네임의 한소희와 발레리나의 전종서가 만나 단순한 액션 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종서 배우가 말했듯 시나리오 그 이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래 배우를 만났을 때 터지는 그 묘한 동질감과 긴장감이 영화 전반을 지배합니다. 특히 거액의 돈 앞에서 끈끈했던 우정의 균열이 생기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과정은 뻔한 범죄물이라기보다 인간의 욕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통쾌한 한방을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인물들의 처절한 감정선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이완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너무 상업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여성 느와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성이 남성 서사의 보조자가 아닌 욕망의 주체로서 인생을 세게 베팅하는 모습 그 자체로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흥행 성적은 미지수지만 2026년 1월 극장가에서 가장 강렬한 잔상을 남길 작품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1월 21일에는 프로젝트 Y와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작품 하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제78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인 시라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칸 영화제 상영 당시 전례 없는 충격이다.
당신은 이 영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평이 쏟아졌을 정도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끝내 멘탈을 털어버리는 체험형 예술에 가깝습니다. 먼저 제목인 시라트의 의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슬람에서 시라트는 최후의 심판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인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로운 다리를 뜻합니다. 올리베르 라세 감독은 이 종교적 메타포를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광기 어린 레이브 파티라는 현대적 배경에 이식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아 사막을 헤매는 아버지 루이스의 여정은 겉으로 보면 추적 스릴러 같지만 실상은 그 다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며 자신의 삶을 심판받는 지독한 고행길입니다. 이 영화가 칸에서 사운드 트랙상까지 거머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라트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느끼는 공포가 훨씬 강력합니다. 레이브 파티의 거친 일렉트로닉 비트가 사막의 정막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그 기괴한 불협화음은 영화 내내 관객의 신경을 긁으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기에 지뢰를 피할 수 있었다는 대사처럼 인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감독의 연출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2026년 한국 예술영화 시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스토리를 따라가는 관객에겐 불친절하고 난해한 영화일 수 있지만 영화라는 매체가 줄 수 있는 감각적 극치와 실존적 질문을 원하는 분들에겐 잊을 수 없는 전율을 선사할 겁니다. 멘탈이 다 털려도 좋은 이 영화를 통해 영혼이 씻기는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작품은 1월 중 가장 압도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편안한 휴식 대신 강렬한 상처를 남기는 영화 시라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옥 위의 다리를 건널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1월의 대미를 장식할 아주 발칙한 문제작 직장 상사 길들이기입니다. 제목만 보면 흔한 오피스 코미디 같죠? 하지만 연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세를 고쳐잡게 될 겁니다. 바로 이블데드와 스파이더맨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만든 거장 샘 레이미가 메가폰을 잡았거든요. 이 영화는 샘 레이미가 자신의 전공 분야인 호러와 블랙 코미디의 절묘한 결합으로 돌아온 작품이라 비평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설정부터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무인도에 단둘이 고립된 상사와 부하 직원. 법도 없고 직급도 의미 없는 그곳에서 평소 부하 직원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상사 브래들리와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던 린다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전복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 공간의 리셋이 가져오는 심리적 쾌감입니다. 무인도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샘 레이미 특유의 기괴하고도 유머러스한 연출로 풀어냈거든요. 특히 배우들의 파격 변신이 압권입니다. 우리에게 노트북이나 어바웃 타임의 사랑스러운 요정으로 각인된 레이첼 맥아담스가 맑은 눈에 광기를 내뿜는 서바이벌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녀가 우아함을 벗어던지고 상사를 압박하는 모습은 배우로서의 엄청난 스펙트럼을 증명하는 대목이죠. 여기에 메이즈 러너의 딜런 오브라이언이 치질하고 권위적인 상사 역할을 맡아 이미지 반전을 꾀합니다. 중년 꼰대가 아닌 비슷한 또래의 젊은 상사를 배치함으로써 권력의 원천이 나이가 아닌 계급에 있음을 강조한 영리한 캐스팅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 영화의 위치는 직장인들의 잔혹 판타지입니다. 샘 레이미는 피가 튀는 잔인한 상황에서도 관객을 폭소하게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죠. 단순히 상사에게 복수하는 시원함을 넘어 인간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났을 때의 추악함을 블랙 코미디로 승화시킵니다. 대규모 흥행보다는 이 영화 진짜 골 때린다는 입소문과 함께 컬트적인 인기를 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월의 끝자락, 일상의 스트레스를 기괴한 웃음과 긴장감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직장인들이라면 이 영화가 최고의 사이다가 되어줄 겁니다. 2026년 1월을 달굴 7편의 라인업 어떠셨나요? 천사가 된 키아누 리브스부터 금괴를 노리는 한소희와 전종서, 상사를 길들이는 레이첼 맥아담스까지 정말 거를 타선이 없는 한 달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피렌체의 유쾌한 웃음은 하트맨이나 굿포춘, 극한의 전율은 프로젝트 Y나 시라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원픽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